자, 오늘 시작합시다. 자, 오늘 과제 했던 거 질문하면서 17페이지부터. 자, 17페이지 질문 몇 번? 그래서 1번. 알겠습니다. 그거 잘 체크해놔. 그럼 개인 증명 받을 거야. 네. 자, 18페이지, 19페이지, 19페이지 10번, 12번, 12번, 14번, 14번. 자,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5번에 4번, 5번에 4번, 4번에 2번. 4번에 2번. 여기까지 가져야지. 20번 잠시만. 자,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없어 지금? 없어? 그럼 지금 가운데하고 과제 깔끔하게 해온 것 같아.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이 우리 첫 번째 질문이 12페이지에 15번에 3번 맞나? 재영이가 질문했던 것 같은데. 그 앞인데? 그 앞에 있는데? 뭐 참고지 고리도문도 있었잖아. 그게 몇 페이지였지? 몇 쪽? 10. 19쪽? 10번. 아, 19쪽에 10번. 오케이. 자, 19쪽에 10번부터 갑니다. 자, 반복수와 자, 10번. 자, 두 수열 AN, BN이 자요.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기억 보기는 수열 AN, BN이 모두 발산하면이라고 되어 있어. 자, 수열 AN 곱하기 BN도 자, 발산한다. 참이니 아니 거짓. 바로 나올 수 있어. 이런 것들은 거의 공식처럼 외워주길 바래. 자, AN, BN이 모두 발산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해보자. 1, 0, 1, 0, 점점점. 진동 발산이지, AN이. 자, BN도 이번에는 0, 1, 0, 1 이렇게 진동 발산을 한다고 가정을 해봤어. 그러면 우리 AN 곱하기 BN이라는 수열은 A1, B1 곱한 거 0, A2, B2 곱한 것도 0, A3, B3 곱한 것도 0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즉 AN, BN은 뭐가 돼? 0이라는 그냥 상수 수열이 돼버려요. 자, 다시 AN 진동, BN도 진동. 그렇지만 AN, BN은 극한을 만나서 뭐가 됩니까? 소병하는 거지. 얼마로? 0으로. 반례를 둡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땡. 자, 니은 AN, BN이 모두 수렴하고 자,
자,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리미트 n 무한대로 가고 an 빼기 bn이라는 이 극한값이 얼마? 0이면 네네요. 자, 0이면 자, 두 극한값이 같다. 자, 얘가 참이니 거짓이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AN, BN이 모두 수렴이야. 그럼 얘 AN이 극한 만나서 수렴하니까 그 수렴값을 알파라고 가정해 보자. 자, BN도 극한 만나서 수렴한데 그거를 베타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그러면 요 가정 조건은 결국 뭐가 돼? 알파 빼기 베타가 돼. 그게 0이야. 따라서 알파하고 베타하고 어떻게 돼? 같은 거야. 알파는 다른 말로 쓰면 바로 뭐야? 리미트 AN의 값이지? 베타는 뭐야? 리미트 BN의 값이잖아. 그래서 니은은 뭐가 됩니까? 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당연히. 자, 디귿. 자, 디귿 보기 보면 리미트 n 무한대로 가고 절대값 an이 수렴하면 자, an도 수렴한다. 참이니 거짓이니? 자, 얘 정도는 바로 뭐야? 거짓. 왜? 우리 절대값의 결과물은 항상 0 이상을 의미해. 그래서 관례를 들 건데 an이라는 수열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면 절대값 an은 결국은 뭐야? 1이야 1 그냥. 마이너스 1의 절대값도 1, 플러스 1의 절대값도 1. 그러면 이 절대값이 있는 자 an의 절대값의 극한은 뭐야? 1로 수렴해. 이지만 자 이 an은 뭐하고 있어? 진동 발산하고 있다고. 수렴이 아니라. an은 발산인데 결국은 뭐야? 진동이라는 발산을 하고 있는 예를 들었지. 그래서 발려든 거야. 디귿땡. 자, 절대값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다 플러스로 만든다라는 게 힌트였던 거야. 자, 이제 리을 보기. 자, 리을 보기 읽어보면 리을도 땡이야. 리을 땡인 이유는 그건 개념이잖아. 개념. 공식이고. 자, 리을 볼게. 자, 리을은 두 수열 AN, BN 자, 이런 크기 비교가 되겠죠. 자, 이면 리미트 AN 리미트 BN 얘도 이렇게 되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아니야. 뭐가 빠져 있어? 이 극한은 같아질 수도 있어. 이 등호가 빠지면 안 됩니다. 등호 꼭 같이 붙어야 돼. 그래서 리을은 거짓입니다. 이거 완전 개념이었지. 근데 달리를 들면 AN은 n분의 1이라고 보고 BN은 n분의 2 정도로 보자. 그럼 BN이라는 식이 당연히 더 큽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거의 극한을 취해봐. n 무한대로 가는 얼마로 가? 0으로 갑니다. n분의 2의 극한도 얼마로 갑니까? 0으로 갑니다. 자, 왜 필기를 안 하고 있어? 쳐다만 보고 있어. 아,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계속 보면서 눈치를 줘도 그걸 못 느끼네. 야, 얘들아, 필기 안 할 거면 다 나가. 지각 자주 하고 결석 자주 하고 아무튼 뭔가 이유 만들어서 공부 기본적이고 상식적으로 안 하려면 다 나가 그냥. 난 그런 고3 필요 없어. 다른 데 가서 그렇게 멍하게 보릿자루 하고 전기세 하세요. 필기하고 복습해도 알까 말까인데. 그리고 또 한 번 경고합니다. 학원에 와서 숙제하지 마. 그러면 차라리 일찍 와서 조금 남긴 상태에서 학원에 와. 경고했어? 너희들이 안 나가면 내가 나가. 하루아침에 사라져. 선생님도 싫어.
나도 지각 껴서 자유가 되냐? 그거는 괜찮아, 여러분들은. 근데 공부하는 행동들이 상식이 아니야. 쓰고 읽고 애써 외우려고 애쓰고 이해하려고 애써 모른다고 징징대지 말고 모르면 선생님하고 톡을 통해서 선생님 저 언제 좀 일찍 올 테니까 좀 더 가르쳐 주세요라고 행동으로 바꿔. 꼭 안 그러면 이 고3감 그냥 폐간시켜버립니다. 선생님은 한 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똑같은 말을 해. 20몇 년 동안. 근데 왜 성적을 올리길 원하면서 왜 행동을 걷다고 그냥 차라리 성적을 바라지 마. 그럼 되잖아. 왜 본인들을 그렇게 스스로 괴롭히고 사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업 중이면 녹화하고 들어와. 싸가지 없게 예의 없게 기본적인 상식 없게 그냥 문 팍팍 열지 마. 어디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배우냐고. 어? 놓고 들리기 딱딱딱 하고 살짝 돌아서 얼른 앉으면 돼. 늦게 올 수 있지. 뭐 사정이 생겼으면. 근데 들어올 때부터 이상해. 아 진짜. 필기하세요. 정신 똑띠 차리고 공부해. 공부할 때는. 자 이제 10번 해결. 14번 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의 줍니다. 자주 과제 밀리면 그것도 자리 빼드릴게. 자, 과제의 완성은 다 맞추라는 게 아니야. 끝까지 풀어보고 채점해 갖고 오라는 거야. 그래서 질문거리를 만드는 게 목적이지. 자, 이제 14번을 보면 이런 모습이 있어. 정수 아래 배수를 구해주세요. 자, 이런 모양을 우리는 등비수열 모양이라고 하고, 이 등비수열의 극한은 4가지 범위로 나눠서 봅니다. 첫 번째, 이 등비수열 아래 n제곱 또는 3의 n제곱, 아래 n제곱, 3의 n제곱인데 여기서는 분모를 먼저 잘 살펴봐. 자, 기본적으로 절대값 R은 3이 아닙니다 라고 써있어. 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거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자, 이거 해석할 때는 이 아래 범위를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보는 거야. 이렇게 4가지 범위를 나눠서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 Rn제곱 하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근데 옆에 3의 n제곱이 있어. 우리 앞에서 개념에서 이런 거 문제 풀어본 적이 있어. 여기는 뭔가 있다고 쳐. 이거의 극한을 구하자라는 문제가 우리 개념 교재에 있어. 분모에 커 보이는 걸로 분자 분모를 나눕니다 라고 얘기했고, 5의 n제곱과 2의 n제곱 중 어떤 게 더 커 보여? 5의 n제곱이 커 보여. 그러면 분모 분자를 5의 n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극한을 넣는 거야. 자, 여기서는 R의 n제곱이 큰지 3의 n제곱이 큰지 알아 몰라. 모른단 말이야. 무엇으로 나눌까라고 쫙 생각해 보는 거야. R의 n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눌까? 그러면 R의 n제곱이 커 보인다는 거고. 3의 n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눌까라고 생각한다면 3의 n제곱이 R의 n제곱보다 더 커 보이는 거라고. 근데 모르잖아. 그걸 다 가정을 해야 돼. 둘 다. 이렇게. 자, 위에 다시 한번 쓸게.
다시 문제 써놓고 갈게. n 무한대로 가고 r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분의 r n제곱 빼기 3 n제곱 이거야.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지수 함수 등비 수열 모양의 극한에서는 공비의 범위를 기본적으로 네 가지로 나눈다. 아까 썼던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r이 1보다 클 때. 그런데 이 문제는 이 r n제곱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3의 n제곱이 뭐예요? 특히 분모에서 r의 n제곱과 3의 n제곱 중 어떤 게 큰지 작은지 우리는 그걸 구분해 줘야 돼 이거는. 자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은 이렇게 볼게. 마이너스 3 r 3이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의문 문제야 이제. 다시 요 뒤에 3의 n제곱하고 비교하는데 r과 3을 비교해서 자 이런 범위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자 r의 n제곱이 클까 3의 n제곱이 크다라고 얘기하자. 생각을 해 자꾸. 자 여기 간단한 숫자는 뭐 0도 있을 거고 2도 있을 거고 그지? 뭐 1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2도 이 r 범위에 들어갈 거야. 아무튼 커봤자 그냥 정수만 생각해봐. 원래 3보다 작은 모든 수지만 정수만 예를 들어 생각하면 얘 2의 n제곱이잖아. 그럼 뭐가 커 보여? 3의 n제곱이 커 보이지. 자 요거는 이제 이 문제에서만이 쓸 수 있는 써야 되는 r의 범위야. 자 이거 일 때 분모 분자를 무엇으로 r의 n제곱이 아니라 3의 n제곱으로 나눈다. 이게 포인트라고. 자 근데 기본적인 건 이런 모양이었잖아. 아까 다시 한번 써볼게. 자 우리 리미트 n 무한대로 가고 r의 n제곱 이거 해석할 때 공비 r을 이렇게 네 가지 범위로 나눈다. 이거는 기본 개념인 거 꼭 기억해야 되고 이 문제에서는 r의 n제곱과 3의 n제곱 중 어떤 게 큰지 구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범위를 한번 이렇게 써본 거야. 자 그러면 3의 n제곱이 크다라고 우리는 판단하면 되고 그러면 큰 거 3의 n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n 무한대로 가고 자 r의 n제곱을 3의 n제곱으로 나눴어. 그럼 얘는 가로 3분의 r의 n제곱이 돼서 자 그리고 얘는 플러스 1이 되겠지. 마찬가지로 얘도 3분의 r의 n제곱 되고 빼기 얼마? 1 될 거야. 자 그럼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여기 3분의 r이 보이잖아. 3분의 r. 그럼 여기에서 3분의 r을 만들려면 3으로 나눠. 그럼 마이너스 1 될 거고 3분의 r이 될 거고 1이 될 거고 공비가 여기 3분의 r이 공비지 마이너스 1과 1 사이네.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돼버린다는 거지.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한 거야. 이런 작업은 왜 했어? r의 범위를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자 그러면 r의 범위는 왜 이렇게 나눴어? r의 n제곱과 3의 n제곱 중에 이런 범위라면 3의 n제곱이 더 크다라고 우리는 판정할 수 있으니까. 그럼 두 번째는 그리고 우리가 절대값 r은 3이 안 됩니다라고 조건이 있었었는데 얘는 r은 안 돼야 돼. 뭐가? 플러스 3 또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거 그냥 제외시키라는 소리야. 그럼 두 번째는 어떤 범위를 쓰면 좋을까? 원래는 r이 3일 때 r이 마이너스 3일 때도 써서 푸는 게 맞지만 문제 자체에서 아예 두 값은 r이 될 수 없다라고 조건을 만들어줬으니까 그럼 마지막에는 아까 우리 기본적인 네 번째 방식처럼 r이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r이 3보다 크다의 범위에서 부르는 거지. 그러면 r이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4의 n제곱 정도 될 수도 있고 r이 3보다 크다라고 하면 r의 n제곱은 4의 n제곱 정도 될 수 있어. 그러면 r4의 n제곱과 3의 n제곱을 비교해도 돼. 어떤 게 커져? 4의 n제곱이 커 보이지? 즉 r의 n제곱이 큰 거야 이번에는.
이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면 되고 분모 분자를 R의 n제곱으로 커 보이는 것으로 나눈다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리미트 n 무한대로 가고 R의 n제곱 나눕니다. 1 플러스 자, 얘 정리하면 R분의 3의 n제곱 또 R의 n제곱 나누니까 1 마이너스 가로 R분의 3의 n제곱 될 거야. 자, 이때 자, 우리 여기 범위에서 자, R이 마이너스 3보다 작다 해서 R로 한번 나눠볼까? R로 나눌게. R로 나누는데 R은 자, 요 범위니까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수니까 R로 나누면 1 되고 R로 나누면 마이너스 R분의 3이 되고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동 방향은 바뀌어. 그렇지? 그런데 R은 음수라고. 다시 양변을 R로 나눈 거야. 지금 우리 초등학교 수학하고 있다. R인데 R은 음수야. 마이너스 3보다 작기 때문에 R을 R로 나누면 1이 되고 마이너스 3을 R로 나누면 마이너스 R분의 3인데 부동방이 바뀐다? 왜? R은 음수니까. 그런데 자 여기서 하듯이 R이 음수잖아. R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음수야. 근데 그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어. 그럼 얘는 뭐가 돼? 양수가 돼버려.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항에다가 다시 한번 마이너스 1씩 곱할게. 그러면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1 곱하면 R분의 3이 되고 마이너스 1 곱해도 0이 되는데 이번에 또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이 부동호방이 어떻게 돼? 반대로 바뀐다고. 이런 기본적인 숫자 계산 무시하잖아. 여러분들 평소에 나누기, 곱하기, 빼기 막 덜렁덜렁 거리잖아. 그러면 틀리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이런 문자가 조금만 들어간 이런 부호 해석 이거 그냥 초등학교 해석이지. 양변에 음수 곱한다, 양수 곱한다. 이런 해석 잘 못한다고. 왜? 평소에 이런 해석을 해보려고 들지 않았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될 사람들이 급하게 학원 근처에 가서 과제를 하고 있질 않나? 멍 때리고 있질 않나? 왜? 뭐야? 그러니까 뭐야? 도대체 그게 상식이야? 자, 빨리 겨울방학 동안에 그런 습관 싹 없애주길 바래. 지각 자주 하지 말고 결석 자주 하지 마시고 나만 받아달라고 하지 마. 그럼 과외를 하셔요. 과외 도하고 실컷 놀면 돼. 그럼 생각해봐. 공비가 R분의 3인데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자, 이 공비는 R이야 기본적으로. n 무한대로 가고 R의 n제곱 얼마가 되지? 0이 된다고 그랬어. 그럼 기본 개념이었지? 얘들이 다 0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 극한값은 얼마가 돼? 1이 돼. 아, 얘도 아까 아무도 안 줬네? 자, 여기에서 R 3분의 R이 요거야. 그래서 얘도 얼마? 마이너스 1이 돼. 얘들이 다 0으로 가서 1분의 마이너스 1이 돼서. 자, 첫 번째 결과는 다시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결과는 1이 되거든 거야. 자, 그러면 정수 R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지. 자, R이 3보다 크다 라는 거에서 R 아까 4라고 예상했잖아. 4n제곱은 3n제곱보다 커 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요거야. 그러면 얘 R이 3보다 클 때도 양변 R로 나눠봐. 자, 확인하는 거야. 확인. 우리가 기본 개념에 똑같이 맞는지. 자, 이거에서 양변 R로 나누면 1. 그 다음에 R분의 3. 근데 이때 R은 3보다 큰 수니까 양수. 부등호 방향 그대로. 근데 봐봐. 분모 R이 3보다 커. 분모는 3보다 크고 분자는 3이야. 그럼 1보다 작은 건 당연한 거고. 더군다나 또 R이 양수야. 3보다 크니까. 양수분의 양수니까 얘는 그대로 양수야. 공비가 0과 1 사이에 있더라고.
아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공비가 있으면 그 등비 수열의 극한은 다 0이라고 했잖아. 여기서도 확인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만족시키는? 얘가 마이너스 1일 때를 만족시키는 정수 아래 개수를 구하라고 해서 마이너스는 여기서 나타나요. 두 번째 경우는 1이었지. 그러면 아래 범위는 뭐라는 거야? 2 범위라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1에서 자 정수 R은 뭐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되고 개수는 5개이다 라고 확인하면 돼. 딱 실전 문제야. 이건 첫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지. 자, 14번 같은 거는 별표 쳐주세요. 아, 12번 건너뛰었네. 12번 해볼게. 아무튼 오늘 선생님이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공부할 때만큼은 공부답게 합시다. 자, 다음 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실수 x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자, 다음 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다음 수열 봤더니 1 마이너스 2분의 x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8분의 x 세제곱 이렇게 이 수열이 수렴하는데 얘는 어떤 수열이냐 봤더니 얼마 곱하면 돼?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x를 하는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도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x를 하면 되네. 자 여기다가 또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x를 하면 네 번째 항이 나올 거야.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이 되는 거야? 등비 수열이 되지. 자 첫 항 1이고 공비 마이너스 2분의 x인 등비 수열입니다. 우리 또 난데없이 수학 원 공식 필요하잖아. 나올 때마다 얘기해 줄 거고 상세하게 설명할 거야. 지금 간략하게지만 자, 이 등비 수열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문제는 여기 곱하기 1은 곱하나 말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쓰는 거야.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등비 수열의 극한을 취해라. 자, 이것이 자, 수렴할 때 자, 이것이 수렴할 때 실수 x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였던 거지. 그러면 등비 수열에 수렴 조건 작용해야 돼. 자 여기 지금 첫째 항 1은 0이 아니야. 1이었지. 첫째 항 1, 0 아니야. 그러면 공비 조건만 쓰면 됩니다. 자 공비 조건 썼더니 이 등비 수열의 극한이 수렴하려면 이 공비 마이너스 2분의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리고 1 이하이다. 이걸 적용해야 돼. 자,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1 이하이다. 자,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보자. 그럼 얼마? 2가 되겠지?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2 곱했으니까 x가 되고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가겠지. 음수 곱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쓰지 말고 작은 걸 왼쪽에 큰 걸 오른쪽에 쓰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기가 편해. 실수가 줄어들어. 따라서 실수 x 최소값은 얼마이다?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공식 개념 외우는 거 게을리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조언. 수학 문제 풀 때 귀에 이어폰 꽂지 마.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지만 그거 공부를 망치는 길입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 만약에 실력이 단단하게 쌓였어. 이제 실력이 좋아졌어. 그러면 음악 들어도 아니면 음악 듣는 문제 풀어도 그 영향이 굉장히 줄어들어. 왜? 집중도가 생겼거든 이미. 근데 그렇기 전에는
음악 들으면서 뭘 들으면서 한다? 그거는 공부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거 집중 안 돼. 그냥 마음만 조금 편해질 뿐이야.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 들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쭉 넘겨서 자, 22페이지 반복 수학 22페이지에 4번에 바로 2번입니다. 자, 우리가 첫째야 더하기, 둘째야 더하기, 셋째야 잠시만. 야, 여기 22페이지에 가로 2번은 아직 안 배운 내용이다. 우리 개념 교재하고 순서가 달라서 미리 들어왔네. 다시 22페이지에 4번 문제 자체가 우리가 아직 정리하지 않은 부분이야. 개념으로. 잠시만. 우리 저번 시간에 29페이지까지 했잖아. 맞지? 우리 저번 시간에 몇 페이지까지 했냐? 29번 맞지? 선생님 기억나네. 그래서 지금 다시 반복 수학 22페이지의 04번은 30페이지에 대한 내용이야. 우리 아직 정리 안 하는 부분. 그래서 그건 일단은 제껴주세요. 5번에 4번 갈게요. 자, 시그마 n 1부터 무한대로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점점점 n분의 1. 자, 얘를 가만히 뜯어봤더니 다시 얘는 어떤 의미야? 첫째 항부터 무한대로 시그마 더하라.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급수라고 부른다. 자, N1 첫째 항의 의미야. 무한대. 그러니까 계속 항의 값들을 계속 무한대로 보내면서 더하라. 근데 그 식이 뭐야? 요 뒤에 있는 식에 대해서. 자, 그럼 식을 먼저 정리 들어갑니다. 식 정리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자, 우리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에서 n까지 더하는 거. 공식이 있다고. 이게 원래 수학 1에서 했던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 공식이지. 자, 얘가 뭐였지? 2분의 n 플러스 1이었어. 자, 쓰는 김에 한 번 더. 1제곱 플러스 2제곱 플러스 3제곱 플러스 점점점 n제곱. 자, 얘도 수학 1에서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제곱 공식이라고 했고, 얘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자꾸 써. 안다고 스스로 믿지 마. 순식간에 잊어버려. 구구단만큼 단단해지길 원한다면 나올 때마다 쓰면 돼. 근데 아까 멍 때리면서 잘 듣고 있어. 그게 제일 화가 나. 그럼 본인이 공부한다고 착각 들어가거든. 써야지만 수업 때 내용이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복습할 때 이런 공식 다시 썼었지 라고 상기될 수 있고 다시 또 써보면 되지. 그러면 실력은 반드시 늘어. 자, 얘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번엔 k 세제곱 공식이고, 얘는 1번 공식 약
그러니까 변형처럼 한 거야. 이거의 전체 제곱입니다. 가만히 봤더니 여기 분모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n까지 더했어. 요거 쓰라고 여기다가. 자 그럼 이제 해설 들어갈게. 얘는 보자마자 n1부터 무한대로 딱 쓰고, 자 분모에 2분의 n 플러스 1 빵 쓰는 거야 이렇게. 보자마자. 자 시그마 n 1부터 무한대로, 자 번분수 정리하면 n 플러스 1분의 2가 되죠. 자 위에 거는 살짝 지울게 이렇게. 자 따라서 이제 요거 풀 건데, 우리 극한 푸는 급수 푸는 방법이 있지. n1부터 무한대로 n 플러스 2분의 1분의 2는, 자 이러한 급수는 어떻게 푼다고 해서 극한을 붙이세요. 어디에다가? 부분합에다가. 부분합은 이 수열에 이 식에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 되고, 그게 시그마라고 그랬어. k는 1, 첫째 항부터 n항까지야. 자, 요 식에 n자리에 k를 넣어서 k 플러스 1분의 2를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급수를 구하는 공식은 극한을 붙여라. 어디에다가? 부분합에다가. 얘를 우리는 부분합이라고 불러. 자, 부분합의 일반적 표현은 뭐야? SN이라고 했어. 그러면 SN의 뜻은 뭐야?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요 공식이 이런 모양의 분수가 보이면 어떤 공식이 바로 떠오르면 좋다겠지? 네 글자? 이런 모양이 보여. 그럼 그냥 즉각 반응이 있어야 돼. 부분 분수 공식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부분 분수 공식 우리 저번 시간에도 급수 다룰 때 해줬는데 어떻게 하냐? 요 K 플러스 1 커 보이지? 큰 거 빼기 작은 거 분의 2 그대로 쓰고, 자 여기는 작은 것 분의 1 빼기 큰 것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K 소거되고 1분의 2가 되니까 2야. 자 이 곱해진 2는 시그마 앞에 나가서 곱해질 수 있고, 다시 한번 리미트 앞으로 나가져서 곱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아예 여기 있는 이 2를 맨 앞으로 내보내는 거야. 그리고 n 무한대로 가고, 자 다시 한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자, 2 한 번 더 써주고, 리미트 한 번 더 써주고, 자, 이제 이 시그마 정리합시다. 중괄호. K에 1을 대입하면, 바로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었고, 지금 저번 시간까지 동영상 잘 보고, 다시 복습을 하거나 공부를 했으면, 이 정도는 다 끄덕끄덕하고, 이제 다시 연습하면 되지. 그렇게 1월달, 2월달을 보내야지만 3월달부터 우리는 문제를 더 많이 풀 수 있다고. 그런데도 그 반복 수학 정도 과제 그 문제 몇 개 된다고 그거를 다 안 해갖고 오고, 네? 그럼 나중에 또 안 풀린다고 또 징징징징징 되시겠지. 어려운 문제 안 풀려야지. 기본적인 문제는 연습을 하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자 이제 K에 2 대입됩니다. 2분의 1 빼기 3분의 1. 여기까지 써봤더니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확 지워지잖아. 속어. 바로 지워지면 바로 n 대입하면 돼. k 자리에 n을 대입합니다. 지금 이 시그마 처리하는 건 수학 1에 관한 내용이야.
그럼 얘가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지워진다, 소거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리미트 n 무한대로 가고, 자, 남는 거 1분의 1, 1이 남지, 맨 뒤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남아. 자, 그러면 다시 2는 한 번 더 써주고, 자, 1의 극한 취해지니까 1 되고, 여기에 극한 취해지니까 0이 돼버리지. 그러면은 2 곱하기 1의 개념이고 답은 2입니다. 다시 22페이지에 04번에 대한 문제 있잖아. 다음 극계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고, 가로 1번부터 가로 5번까지는 등비급수에 대한 내용이고, 나중에 해줄 겁니다. 등비급수 정리한 다음에. 등비급수 이게 뒤에 나와 있는데 왜 앞에 걸? 등비급수가 앞으로 되어 있구나. 자, 4번 합니다. 일반적으로 풀면 되지. 선생님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잔소리 하느라 이거 꼭 등비급수를 안 풀어도 되잖아. 자, 04번에 22페이지야. 2번 갈게. 1 플러스 5분의 3 플러스 5분의 3의 제곱 플러스 5분의 3의 n-1제곱 플러스 점점점이야. 자, 여기까지 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하기 점점점이야. 무한대로의 합이지. 얘가 바로 급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 급수니까 시그마 n1부터 뭐로? 무한대로. 자, 여기 보면 1이 첫째 항이야. 5분의 3이 둘째 항, 5분의 3의 제곱이 셋째 항, 5분의 3의 n-1제곱은 몇째 항이 될까? 이거 몇째 항이 될까? n째 항이지. n째 항. n-1째 항이 아니라 n째 항이라고. 왜? 첫째 항이 1인 거니까. 둘째 항이 1제곱, 셋째 항이 2제곱. 그럼 n째 항은 n-1제곱. 자, 여기다가 이렇게 5분의 3의 n-1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걸 우리는 등비급수라고 하는데, 등비급수 공식이 뒤에 따로 있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풀면 되잖아. 아까 선생님이 필기 때문에 흥분해서 그래요. 1부터 n까지. 미안. 이 급수도 극한을 붙여서 풉니다. 어디에다가? n번째 항까지의 합에다가. 그리고 우리는 부분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k1부터 n까지, 그럼 여기에 5분의 3에 k-1제곱으로 바꾸는 거죠. 자, 다시 얘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k에 1 대입하면 0제곱이 돼서 1 나와. k에 2를 대입하면 5분의 3에 1제곱 나오고, k에 3 들어가면 5분의 3의 제곱이 나온다고. 얘는 첫째 항 1, 공비 5분의 3인 등비수열의 첫 항부터, 첫 항은 첫째 항을 얘기해.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얘기하고 있어. 자,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 공식이 있잖아. 등비수열 확보하는 공식. 자, 다시 한번 써볼게. 자, 등비수열 첫 항 A. 자, 공비 R. 자, 2인 등비수열의 자, SN. 이 SN의 의미는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야. 자, 쉬는 시간. 아까 선생님이 총 컷 될 시간 얘기했던 거 이제는 좀 명심해 주세요. 공부도 함께 합시다.